안녕하세요. 우리 이번 시간에는 2차 방정식 두 번째 시간 2차 방정식의 근의 성질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2차식은 우리가 가장 많이 쓰이는 기본적인 식이기 때문에 2차 방정식 또는 2차 부등식 뒤에 가서 할 내용 이런 것들 2차식에 대한 거는 나오는 대로 여러분 꼭 공부를 하셔서 외우도록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2차 방정식의 근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다뤄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봅시다. 2차 방정식의 근의 판별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뭔가 판별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개수가 실수 2차 방정식 근의 공식에서 그쵸? 칠판에 지금 써 있는 거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근의 공식에 대해서 써놨어요. 자, 그랬을 때 우리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 근에 들어가 있는 b제곱 마이너스 4ac 자, 루트 안에 들어가 있는 이거를 갖다가 D라 그래서 판별식이라고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할 건데요. 말 그대로 무언가 역할을 하니까 이름을 따로 명칭을 붙여놨겠죠. 그쵸? D, B제곱 마이너스 4X를 판별식이라고 했을 때 누구를 판별을 하느냐? 2차 방정식의 근을 판별을 합니다. 자, AX제곱 더하기 BXC는 0. 이 2차 방정식의 근을 얘가 판별을 해줄 거예요. 어떤 식으로 판별을 하느냐? D,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클 때는 이게 양수의 값을 가질 때는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을 갖고 그쵸? 그리고 D가 0일 때는 중근이라 그래서 한 개의 실근을 갖습니다. 그리고 0보다 작을 때는 서로 다른 두 허근이라고 되어 있죠. 자, 왜 그렇게 되는지 보시면 얘가 어디에 위치하나요? X는 다시 한번 쓰면 자,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서 여러분 이게 근이에요. 그쵸?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가 근데 만약에 b제곱 마이너스 4ac가 양수라는 말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가 숫자로서 존재를 한다는 소리예요. 그쵸? 이 안에가 양수다 그래서 두 개의 근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그리고 2a분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두 개의 실근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쵸? 실근, 두 개의 실근이 존재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딱 0이다. 그쵸?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딱 0이 돼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x가 2a분의 마이너스 b가 돼버려요. 여러분 이 뒷부분이 없어지는 거예요. 0이 돼서. 따라서 이거를 우리 지금 보면 플러스 마이너스 있던 게 하나로 없어져 버렸네요. 그쵸? 그래서 어떻게 돼요? 중근이라 그래서 하나의 실근을 갖게 되는 이러한 형태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딱 어떻게 된다? 0보다 작아진다. 그쵸? D가 0보다 작아지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되나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이 안에가 마이너스가 된다라는 소리예요. 자, 그런데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마이너스다. 우리 루트 안으로 근호 안으로는 i가 들어가는 거 물론 복소수에서는 공부를 했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루는 방정식이라는 이거는 모두 실수 범위에서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뭐라고 써놨어요? 서로 다른 두 허근이다. 그쵸? 우리 그래서 실수 범위에서 할 때는 근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은 허근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지금과 같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근을 몇 개가 있는지 판별을 해준다라고 해갖고 b제곱 마이너스 4ac를 판별식이라고 해요. 꼭 기억을 해두세요. 자, 이걸 따로 기억하기보다는 지금처럼 근의 공식에 그쵸? 2a분의 마이너스 b 근의 공식을 기억을 하실 때 루트 안으로 근의 안으로 들어간 이 b제곱 마이너스 c가 우리 근의 이런 개수를 판별을 해준다 그래서 판별식이다라고 따로 얘기를 한다라는 거. 자, 그래서 마찬가지로 앞에서 할 때 우리 짝수근의 공식이 있었어요. 그쵸? b제곱 마이너스 4ac 말고 뭐 있었어요? a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그쵸? 그래서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c 짝수일 때는 마찬가지로 b제곱 마이너스 4ac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c를 이용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짝수일 때는 짝수근의 공식에 들어간 내용을 포함을 할 수가 있고요. 일반적으로 판별식에 대한 내용들 꼭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근에 대한 판별식 우리 같이 알아봤고요. 자, 그러면
이거는 근이 몇 개인지를 판별을 하는 내용에 대한 거고요. 우리 근과 개수와의 관계라고 해갖고 두 개의 근하고 그리고 식의 개수하고의 관계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2차 방정식 ax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는 0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 그쵸? 두 근이 만약에 존재한다면, 그쵸? 실수로서 존재한다면 알파를 우리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베타를 마이너스, 그쵸?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썼던 거를 지금처럼 떨어뜨려 놨어요. 자, 그랬을 때 알파 플러스 베타를 했더니 두 개를 더해요. 자, 두 개 더하면 어떤 현상이 벌어져요? 뒷부분인 b제곱 마이너스 4ac가 플러스 마이너스가 돼서 없어지게 되고 2a분의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2b가 돼요. 즉 a분의 마이너스 b다. 자, 그래서 두 근의 합 첫 번째 알파 플러스 베타는 저 ax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 그쵸? 2차식에서 누구하고 같다? a분의 마이너스 b하고 같아진다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두 근의 곱을 한번 해봤어요. 알파 곱하기 베타를 해봤더니 이거는 어떻게 된다? a분의 c가 되더라. 그쵸? 마찬가지로 두 개의 근을 직접 곱해봤더니, 그쵸? 약분이 되고 4도 없어지고 a분의 c. 자, 그래서 a분의 마이너스 b 두 근의 합 a분의 c 두 근의 곱이 된다. 그쵸? 꼭 기억을 해두세요. 이거는 근과 계수의 관계는 반드시 여러분 2차식에서는 본능적으로 튀어나올 만큼 기억을 해두셔야 될 내용이에요. 자, 그리고 3번 참고적으로 두 개의 차이예요, 여러분. 자, 이거는 기억을 못 하시더라도 루트 4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되는데요. a-b 두 근의 차에 대한 식은 꼭 공식으로 이렇게 기억을 못 하시더라도 사실은 알파 플러스 베타랑 알파 곱하기 베타를 이용을 하면은 두 근의 차이를 계산을 할 수가 있죠.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은 어떻게 돼요?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4알파 베타다. 이렇게 이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두 근의 합과, 그쵸? 두 근의 곱을 알고 있다면 두 근의 차도 계산을 역시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1번하고 2번 두 근의 합하고 근과 개수와의 관계, 그쵸? 이 각각 2차식의 개수와의 관계는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3번 참고적으로 어떤 식으로 적용을 할 수 있는지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앞에서 했던 거 판별식, 그리고 지금 두 번째 근과 개수의 관계 했었죠? 꼭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렇죠? 오늘 한 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반드시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2번까지 했고요. 다음에 우리 2차 방정식 만드는 거를 한번 해볼게요. 앞에서 살짝 다루기는 했었는데요. 만약에 어떤 방정식을 만들어라. 지금까지 앞에서는 방정식이 주어지고 근을 계산하라는 문제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 거꾸로 만약에 근이 주어지고, 그쵸? 근이 주어지고 이 근을 만족하는 2차식을 찾아라 라고 했을 때는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다라는 거, 그쵸? 예를 들어서 두 근이 2하고 마이너스 3이고 x제곱의 개수가 1이다 또는 2다 이런 식으로 있을 수가 있어요. 자, 그랬을 때 근이 2하고 마이너스 3인 2차 방정식은 어떻게 만들 수 있어요? 2일 때 0이 되는 1차식, 그리고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3일 때 0이 되는 1차식. 자, 이런 방정식을 만들 수가 있겠죠. 만약에 2차식의 개수가 1이다 그러면 아무것도 안 붙여도 되고요. 그쵸? 근데 1이 아니다. 만약에 x제곱의 개수가 뭐 3이다 그러면은 여기다가 3 이런 식으로 붙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러한 근을 갖는 방정식, 지금처럼 인수분해를 활용을 해서도 만들 수가 있고요. 또 어떻게도 만들 수가 있어요. 두 근의 합하고 곱을 지금 앞에서 근과 개수와의 관계에서 했기 때문에 두 근을 더하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1이죠. 그리고 두 근의 곱은 마이너스 6이 되겠죠. 이것을 활용을 해서 만약에 개수가 1이다 그럼 x제곱 더하기 x, 왜 a분의 마이너스 b가 두 근의 합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a분의 c가 두 근의 곱이었죠. 마이너스 6은 0이다. 자, 이런 식으로도 우리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두 가지 형태로 인수분해 1차식 두 개의 곱으로도 2차식을 만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두 근의 합하고 곱을 이용을 해서 근각의 수의 관계를 적용을 해서 이것처럼 2차 방정식을 만들어낼 수도 있어요. 자, 문제를 푸실 때 많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2차식의 인수분해 지금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해갖고서는 문제를 풀 수가 있겠죠. 마찬가지로 2차식의 인수분해에 두 근이 되어 있을 때 지금처럼 1차식으로 그쵸? 근을 갖는 두 개의 1차식의 형태로 적용을 할 수 있겠다라는 거 내용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다음 2차식에 대해서 조금 더 근하고 넘어가 볼게요. 2차 방정식에 대해서 굉장히 내용이 많죠. 그만큼 많이 쓰이기 때문에 성질도 다양하게 다룬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2차 방정식의 켤레근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개수가 지금 유리수일 때랑 실수일 때 한 근이 a 플러스 루트 m이면 다른 한 근은 a 마이너스 루트 m이다. 그쵸? 그리고 실수일 때는 a 플러스 bi면은 a의 마이너스 bi. 그쵸? 왜 이렇게 되는 건가요? x 근의 공식을 보면은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이렇게 생겼어요. 자, 그래서 범위가 만약에 한 근이 범위가 개수가 유리수일 경우에는 그쵸? 하나의 근이 마이너스 b 플러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지금처럼 플러스 마이너스가 루트 앞으로 해갖고서는 형성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다른 하나가 플러스를 가졌다면 다른 하나는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루트 앞에 부호가 플러스 마이너스 해갖고서는 켤레근으로서 존재하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실수 범위에서도 똑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bi라는 거는 실수 범위까지 우리 개수를 확장을 시키겠다 그러면 이 뒷부분이 무언가의 i, 그쵸? 여기가 bi, i를 갖고 있는 허근의 형태로 나온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럴 때도 마찬가지로 앞에 보시면 플러스 마이너스 켤레로서 존재하는 거 보실 수가 있겠죠? 단 조건은 지금처럼 개수에 대한 어떤 조건이 있을 때, 그쵸? 유리수 조건 그리고 실수 조건이 있을 때 이런 식으로 켤레가 존재한다라는 거 꼭 참고적으로 또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우리 방정식 근에 대해서 조금 더 성질을 따져볼게요. 실근의 부호 이거는 근각의 수와의 관계랑 같이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거 하기 전에 먼저 한 가지 ax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는 0이다. 여기서 첫 번째 알파 플러스 베타는 얼마다? a분의 마이너스 b 그리고 알파 곱하기 베타는 a분의 c다. 그리고 판별식은 어떻게 된다? b제곱 마이너스 4ac다. 자, 이거를 써놓고서는 먼저 설명을 할게요. 자, 어떠한 개수 2차 방정식 ax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는 0이다. 이 두 근을 알파라고 베타라고 한다. 알파랑 베타라는 두 근을 가질 때 만약에 문제를 풀다가 지금처럼 두 근에 대해서 조건이 막 붙는 거야. 근이 어떨 때, 그쵸? 알파랑 베타가 모두 양수다, 그쵸? 두 근이 모두 양수다 그러면 두 근이 존재한다라는 것 자체가, 그쵸? 근이 일단 존재해야 되잖아요, 그쵸? 판별식이 어떻게 된다? 0보다 크거나 같다. 그쵸? 여기서 서로 다른 두 근인지 중근인지는 얘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크거나 같다까지 포함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당연히 알파 플러스 베타 두 개가 모두 플러스라고 했기 때문에 합과 곱이 그쵸? 모두 0보다 커진다. 그쵸?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랑 곱했을 때도 0보다 크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 두 번째 마찬가지로 이번엔 양수가 아니라 음수일 때 두 근이 모두 음수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첫 번째 판별식이 0보다 크다. 일단 근이 존재해야 되니까요. 그쵸? 근이 존재하고 그 다음에 두 근의 합은 이번에는 음수기 때문에 0보다 작아지고요. 그 다음에 양수 그쵸? 곱했을 때 마이너스 곱하면은 0보다 커지겠죠. 그쵸? 자, 그래서 지금 두 근의 곱하고 합 이런 것들은 모두 a분의 마이너스 b, a분의 c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따라서 이거 마이너스 a분의 b가 0보다 크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 a분의 c가 0보다 크다. 여기서도 이게 0보다 작은 거 그리고 a분의 c가 0보다 크다. 이런 식으로 개수하고 같이 연관을 지어서 생각을 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알파랑 베타가 서로 다른 부호이다. 자, 3번 보시면은 얘는 그냥 알파 곱하기 베타가 0보다 작다. 이거 하나만 써놨네요. 어디 갔어요? 판별식이 없어졌죠. 왜 그렇게 되느냐? b제곱 마이너스 4ac가 판별식인데 지금 보시면은 b제곱 마이너스 4ac에서 두 근, 그쵸? 두 근의 곱을 나타내는 알파 곱하기 베타를 나타내는 식이 a분의 c예요. 그쵸? a분의 c예요. 자,
그런데 서로 다른 부호가 되면은 당연히 이게 0보다 작겠죠. 그쵸?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하고, 즉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A하고 C가 서로 다른 부호를 갖는다라는 거예요. 그쵸? 누가 플러스고 누가 마이너스인지 모르겠지만 A분의 C가 0보다 작다라는 거는 A하고 C를 곱했을 때도 0보다 작다라는 거예요. 즉 두근의 부호가 서로 다르다는 거겠죠. 따라서 지금 보시면 B제곱 마이너스 4AC에서 AC가 마이너스예요. 그럼 마이너스 마이너스에서 어떻게 되나요? 플러스가 되죠. 따라서 이건 자동으로 0보다 커지게 됩니다. 따라서 지금처럼 알파랑 베타가 서로 다른 부호이다 이렇게 나오면은 판별식을 굳이 하지 않아도 지금처럼 하나만 두근의 곱 A분의 C가 그쵸 알파 곱하기 베타가 0보다 작다라는 조건만으로도 충분히 판별식을 포함을 하고 있어요. 그쵸?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판별식을 굳이 따지지 않고 두근의 곱에 대한 것만 부호를 따져서도 우리 판별을 할 수 있겠다. 그쵸? 4번 보시면은 두근의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다르다. 자, 여기 문제를 푸시다가 꼭 이 단원뿐만이 아니라 어디서든지 간에 함수든 방정식이든 다른 단원을 푸시더라도 두 개의 값이 어떠한 두 개가 지금처럼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다르다 그러면 두 수를 더했을 때 0이 나온다. 항상 생각을 하세요. 그쵸? 절대값이 같으면서 부호가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두 개의 값을 더하면은 0이 나오겠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일단 부호가 다르기 때문에 곱했을 때 0보다 작아진다라는 거 같이.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거는 A분의 마이너스 B가 0이 되고 그리고 A분의 C는 0보다 작아진다. 근각계수라는 게 쫓아다니면서 꼭 생각을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양의 근이 그쵸? 얘네들은 다 부호가 다르다라는 것을 전제 조건으로 하고 있어요. 부호가 다른데 그 다르면서 플러스의 양의 근이 마이너스의 절대값보다 크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벌어져요? 더했을 때 0보다 커지겠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는 5하고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3이 근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면 더했을 때 2가 나오죠. 그쵸? 0보다 커지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곱했을 때는 그치만 일단 부호는 다르기 때문에 0보다 작아져요. 거꾸로 은근히 양근보다 절대값이 크다 그러면 당연히 이럴 때는 어떤 거 생각할 수 있을까요? 마이너스 5하고 거꾸로 3 이런 거 더하면은 음수가 나오죠. 그리고 곱했을 때는 당연히 마이너스가 나오는 거. 자, 이런 식으로. 자, 여러분 이거를 다 달달달달달 외우려고 생각을 하시보다는 판별식하고 합, 곱 세 가지의 형태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이런 식으로 플러스 마이너스가 변형이 되는지 그것만 기억을 하시면은 되실 거예요. 기본적으로 판별식 그리고 두근의 합, 두근의 곱 세 가지를 따질 건데 거기서 각각의 케이스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일단 다른 부호다 그러면은 다 곱했을 때 마이너스가 될 거고요. 그쵸?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 두근이 모두 양이다, 음이다 뭐 이런 식으로 될 때 그리고 아니면은 절대값에 대해서 비교를 할 때 두근의 합에 대해서 조금 더 비교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 2차 방정식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많이 살펴봤는데요.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될 거 2차 방정식 근에서 판별식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그쵸? 그리고 근각계수의 관계 이 두 가지는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부호 어떤 식으로 따지는지 그리고 2차 방정식 만드는 기술에 대해서 체크를 하시면서 여러분 기억을 해두세요. 자, 이번 시간에 다루었던 내용들 2차 방정식 중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B제곱 마이너스 4AC 그리고 판별하는 거 그리고 어떤 케이스 A분의 보, 두근의 합, 곱에 대해서 근각계수의 관계 알파 플러스 베타, 알파 곱하기 베타 이런 것들 꼭 연관지어서 반드시 복습을 하세요. 자, 그럼 문제들 어떤 거 있는지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근을 판별하여 판별식에 대한 거죠. 다시 한번 써보면 D는 B제곱 마이너스 4AC 이거 판별식이라고 그랬어요. 근의 공식에서 루트 안으로 들어가 있는 거. 자, 그리고 D 4분의 D라고 했어요. 짝수 판별식은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C 짝수일 때는 이런 식으로 프라임이라는 거는 B를 반으로 나눈 값이에요. 자, 1번 보시면 3x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2는 0이다. 자, 이것에 대해서는 4x니까 우리 짝수 판별식 쓸 수가 있겠죠. 밑에다가 쓰면은 반으로 나누면 마이너스 2고요. 제곱하면은 4가 될 거예요. 그렇죠?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C 6이네요. 자,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2가 돼서 0보다 작아지게 되죠. 따라서 어떻게 된다? 허근을 갖겠다라는 거. 그쵸? 그 다음에 2번은 x제곱 더하기 4x 마이너스 1은 0이다. 자, 얘도 4기 때문에 짝수 판별식을 쓸 수가 있겠죠? 자, 반으로 나누면 2가 되고요. 그러면 제곱하면 4.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 C 하게 되면은 플러스 1이에요. 0보다 크죠. 그래서 얘는 두 개의 실근을 갖게 될 거예요. 자, 그 다음 3번은 x제곱 더하기 4x 플러스 6은 0이다. 얘도 4기 때문에 b'제곱 마이너스 ac 하게 되면 마이너스 1이라서 0보다 작네요. 마찬가지로 허근을 갖게 되겠죠. 그 다음 마지막 4번 4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은 0이다. 이거는 그대로 b제곱하면 1, b제곱 마이너스 4ac인데 자 c가 마이너스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거 플러스가 되겠네요. 결과적으로 따라서 0보다 커지게 되겠죠. 얘도 두 개의 실근을 서로 다른 실근을 갖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처럼 각각의 케이스에 대해서 우리 판별식 쓰는 거, 판별식에 따라서 이 부호 0보다 크다 작다에 따라서 근이 어떻게 되는지 꼭 기억을 해두세요. 자, 1번 우리 간단히 연습하는 문제 해봤고요. 2번은 한번 거꾸로 이렇게 주어지는 문제도 다뤄보도록 할게요. 1번에서는 식이 주어지고 그것에 대해서 근을 판별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2번은 조건에 따라서 우리 식을 만족시키는 그런 값을 결정하게 되는데요. 자, 첫 번째 보시면은 이것이 실근을 갖는다 그랬어요. 실근을 갖는다 그랬을 때 K값의 범위를 그려. 자, 지금 짝수로 이 B를 보시면 마이너스 2K라고 됐기 때문에 짝수 판별식을 쓸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B'제곱 마이너스 K의 제곱 마이너스 AC죠. 그래서 K 플러스 1 곱하기 K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을 그냥 실근이라고 돼 있네요. 그쵸? 자, 여러분 여기서 그냥 실근 이렇게 돼 있으면은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이 0보다 큰 거고 중근이 딱 0인 거죠. 그런데 중근도 하나의 실근이에요. 따라서 지금처럼 그냥 실근을 갖는다 이렇게 되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등호도 포함을 중근도 실근을 갖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처럼 다른 조건이 없이 그냥 실근을 갖는다 이렇게 되면은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 따라서 K제곱 마이너스 전개하면 K제곱이 될 거고요. 마이너스 K는 0보다 크거나 같다. 없어지고 그래서 K는 어떻게 해야 되는데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런 범위를 계산을 할 수가 있겠네요. 자, 1번 이렇게 풀 수 있고요. 그 다음에 2번은 자, 주어진 식이 중근을 갖는다 이렇게 얘기했죠. 아, 여기 제곱이 빠졌네요. x제곱 있어야겠죠. 자, 2차 식이 중근을 가질 때 m의 값을 계산을 하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2배 이렇게 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짝수 판별식 쓸 수가 있겠죠. 짝수 판별식 쓰면은 b'제곱 마이너스 ac 자, c가 2기 때문에 1을 먼저 쓸게요. 2배의 m제곱 마이너스 1이 자 중근을 갖는다기 때문에 딱 0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m제곱 마이너스 2m 플러스 1 마이너스 2m제곱 플러스 2가 0이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리고 없어지면 마이너스 m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마이너스 2m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플러스 3 이런 값을 얻을 수가 있겠죠. 마이너스 m제곱에 그리고 마이너스 2m 플러스 3이 0이 돼야 된다. 그러면 m제곱이 될 거고요. 플러스 2m 마이너스 3은 0이다. 그럼 어떻게 돼요? 1하고 3 이런 식으로 떨어뜨리게 되면은 플러스 3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이렇게 돼야 어떻게 되나요? 마이너스 1 플러스 3 그래야 0이 될 수가 있겠죠? m 마이너스 1 m 플러스 3은 0. m은 얼마? 1이거나 마이너스 3이거나. 자, 그런데 주의하실 게 m이 지금 1이거나 마이너스 3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얘 같은 경우는 사실 1번도 마찬가지인데 2차식 최고차항 앞에 미지수가 이렇게 들어가 있죠. 이럴 때는 주의를 좀 하셔야 될 게 m이 1이 돼버리면 실제로 계산을 해보세요. m에다가 1을 값에 집어넣으면 0이 되죠. 그리고 여기도 0이 돼요. 그쵸? 2차식하고 1차식이 모두 0이 되고 2는 0이 돼버리네요. 자, 모순이 생기게 돼요. 따라서 1은 탈락이 되는 거예요. 자, 원래 1번에서도 확인을 했었어야 되는데 1번 같은 경우는 K 플러스 1이 어떻게 되는 거?
얘 같은 경우는 k 플러스 1 마이너스 1일 때 없어지더라도 뒤에서 만족을 하겠죠. 그쵸? 그래서 상관이 없었는데 얘 같은 경우는 지금 2차식하고 1차식이 없어지면서 식에서 모순이 생겨버려요. 2는 0이다. 이런 식이 생기게 돼서 따라서 어떻게 된다? 얘는 탈락. 그리고 마이너스 3만 값으로 인정이 될 수 있겠다라는 거.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판별식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고요. 그리고 최고창 앞에 미지수가 있을 때는 지금처럼 주의를 해서 문제를 좀 더 보시면은 좋겠습니다. 자, 우리 판별식 조건에 따라서 식 완성하는 거 문제 같이 풀어봤고요. 자, 그 다음으로 근각계수의 관계 어떤 거 있는지 문제 넘어가 볼게요. 자, 3번 보시면은 2차식 2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4는 0이다. 이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면, 자, 앞에다가 써놓고 그럼 할게요. 알파 플러스 베타. 두근의 합은 어떻게 되겠다? a분의 마이너스 b니까 2분의 3이 되겠죠. 그 다음에 알파 곱하기 베타는 a분의 c이기 때문에 2분의 마이너스 4, 즉 마이너스 2. 자, 이러한 값을 먼저 가질 수가 있을 거고요. 자, 첫 번째 1번 보시면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값을 구하라.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이 식은 어떻게 응용할 수가 있겠다? 알파 마이너스 제곱, 그쵸? 알파 플러스 제곱 마이너스 4 알파 베타. 자, 이렇게 하면은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값을 계산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두 개를 더했을 때 제곱하면 4분의 3, 3은 9 이렇게 될 거예요. 그쵸? 4분의 9 마이너스 4. 그런데 뒤에가 마이너스 2죠. 그쵸? 알파 곱하기 베타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플러스 8, 즉 얼마인가요? 4분의 8, 4, 32죠. 32에다가 9니까 41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는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을 계산한 게 이렇게 되기 때문에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얼마겠다? 플러스 마이너스 여기다 루트를 씌우게 되겠죠? 2분의 루트 41 이러한 값을 얻을 수가 있겠다. 그쵸? 그 다음 2번 알파분의 베타 더하기 베타분의 알파네요. 자, 통분을 하면서 계산을 하면은 정리를 하면 알파 곱하기 베타로 통분할 수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알파 곱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2라고 했었고, 자,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은 알파 더하기 베타의 제곱에다가 2알파 베타를 빼서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4분의 9죠. 그쵸? 4분의 9. 그 다음에 마이너스 2알파 베타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얼마? 플러스 4다.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얼마인가요?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그러면은 4분의 9에다가 4를 또 더하게 되죠. 따라서 얼마? 4, 16이죠. 9니까 얼마인가요? 25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따라서 얼마다? 마이너스 8분의 25가 될 수가 있겠다. 자, 그래서 1번, 2번 조금 식이 복잡하긴 한데 이런 식으로 숫자 계산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근각계수의 관계, 아이디어는 근각계수의 관계 알파 플러스 베타랑 알파 곱하기 베타를 이용을 해서 주어진 식 계산하는 거 볼 수가 있겠죠. 자, 여기까지 근각계수의 관계 계산을 했고요. 그 다음에 다음 문제 넘어가 볼게요. 자, 4번 보시면은 이번에는 근에 대해서 조건이에요. 그쵸? 주어진 근에 대한 어떤 조건이 주어졌을 때 어떤 식으로 개수를 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묻는 문제죠. 자, 그랬을 때 알파 1번 첫 번째 볼게요. 알파 베타가 두 근이 모두 음이다. 그렇게 되어 있으면 일단 두 근이 존재해야 되니까 판별식, 그쵸? 4분의 D 지금 보시면 4x라고 되어 있어서 짝수인 걸 보실 수가 있어요. 따라서 판별식, 짝수 판별식 쓰면은 b' 제곱 4, 그쵸? 2를 제곱하면 4니까 마이너스 ac죠. 그쵸? a는 1이고 c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3. 이게 어떻게 돼야 된다? 0보다 크거나
같다. 이거는 두근이 존재한다라는 그런 조건이에 따라서 4 그리고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죠. 더하기 a 마이너스 3이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래서 어떻게 되나요? a는 1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 이러한 식을 쓸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그냥 두근이 존재한다라는 조건에 대한 거고요. 모두 음이다 그러면은 지금 사실 두근의 합은 이미 마이너스 4라고 정해져 있네요. 그러면 두근의 곱, 그쵸? 알파 곱하기 베타에 해당하는 거, 그쵸? a분의 c, 이게 어떻게 돼야 돼요? 0보다 작아져야겠죠? 따라서 a분의 c, a는 1이고 c는 마이너스 a-3, 이게 0보다 작아져야 된다. 즉 어떻게 돼야 된다? a-3은 0보다 커져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a는 3보다 커지게 된다.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겠죠. 아, 제가 잘못했네요. 여기서 두근이 모두 음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두근의 곱이 0보다 작아지는 게 아니라 두근의 곱이 0보다 커져야겠죠. 그쵸? 마이너스끼리 곱하기 때문에 0보다 커져라. 그래서 a-3은 0보다 작아진다. a는 3보다 작아진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두 개를 합치면 우리 교집합 모두 만족하는 걸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a는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3보다는 작다. 이러한 값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두근이 모두 음이다 계산을 할 수가 있고요. 판별식하고 두근의 합은 이미 결정이 되어 있는 거고요. 그리고 두근의 곱에 대한 조건으로 a 값에 대해서 결정을 했어요. 그 다음에 두근이 서로 다른 부호다. 자, 서로 다른 부호다 그러면은 뭐만 하면 된다 그랬어요? 알파 곱하기 베타, 즉 a분의 c가 0보다 작아진다라는 것만 하면 되겠죠. 즉 마이너스 a-3이 0보다 작아지도록, 그쵸? 이것만 확인하면 된다 그랬어요. 따라서 어떻게 된다? a는 3보다 커져다.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여기에, 그쵸? 이 a분의 c가 0보다 작다라는 이 범위 안에 판별식에 대한 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두근이 서로 다른 부호일 때는 지금처럼 이것만 체크를 하면은 이 안에 범위가 들어간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자, 그래서 4번에 조건에 따라서 지금 부호를 결정을 하는 문제, 근각계수와의 관계랑 총합해 갖고 같이 문제를 풀어봤어요. 자, 그럼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기까지 하나하나 보면서 지금 내용 하나하나에 대한 기본적인 문제들 풀어봤는데요. 자, 2차 방정식 만드는 거 어떤 식으로 하는지 우리 다음 문제 통해서 연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5번하고 6번은 2차 방정식을 만드는 그런 조건에 따라서 문제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2차 방정식 x제곱 더하기 5ax 플러스 6a는 0, 6a는 0. 자, 서로 다른 두근의 비가 2대 3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두근을 뭐라고 할까? 2알파랑 3알파, 두근이 2대 3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겠죠. 자, 그랬을 때 두근의 합 2알파 더하기 3알파는 a분의 마이너스 b죠. 따라서 마이너스 5a 이렇게 될 거예요. 따라서 5알파가 마이너스 5a가 되네요. 즉 어떻게 돼요? 알파는 마이너스 a다. 이런 식 하나를 얻을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두근의 곱은 그럼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두 개를 곱하면 6의 알파 제곱이죠. 이거는 근각계수의 관계에서 a분의 c이기 때문에 6a가 될 거예요.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없어지고 그쵸? 알파의 제곱이 a가 되네요. 그쵸? 알파라는 게 마이너스 a였어요. 따라서 알파 제곱은 그쵸? a 대신에 마이너스 알파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알파. 따라서 알파 제곱 더하기 알파는 0이다. 즉 알파의 알파 플러스 1. 알파는 얼마다? 0이거나 아니면은 마이너스 1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우리 0이 돼버리면 0, 0 이런 식으로 돼버려요. 따라서 이거는 성립하지가 않을 거고요. 마이너스 1의 값이 알파가 되겠죠. 문제에서 얘기하는 건 상수 a의 값이다. 그쵸? 마이너스 1이라고 쓰시면 틀리고요.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는 a의 값을 물어보기 때문에 알파가 마이너스 1이면 a는 자동으로 1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얼마? 4번이 답이 될 수가 있겠다. 자, 지금처럼 미지수 두근의 비를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을 해갖고 이런 식을 완성하는 문제를 풀어봤고요. 이어서 6번 문제 마찬가지로 2차식 완성하는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2차 방정식 2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1의 0을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한다면, 그쵸? 여기서 일단 알파 플러스 베타는 얼마인가요? a분의 마이너스 b니까 2가 되겠죠. 2분의 마이너스 4에서요. 그 다음에 알파 곱하기 베타는 얼마다? 2분의 마이너스 1이다. 자, 그랬을 때 문제에서 알파 플러스 베타랑 알파 곱하기 베타를 이것을 두근으로 한대요. 그쵸? 2하고 마이너스 2분의 1을 두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 그쵸? 그런데 x제곱의 개수가 얼마다? 2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자,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2하고 마이너스 2분의 1을 두근으로 한다. x 마이너스 2하고 x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문제에서 x제곱 앞에 개수가 1이 아니라 얼마래요? 2예요. 이런 식으로 최고차항 붙여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어떻게 쓸 수 있다? 이거는 x-2에 2를 이쪽 뒤로 넘깁시다. 2x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전개하면 2x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x 마이너스 4x죠.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2는 0이다. 방정식을 계산하여라. 이렇게 됐기 때문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자, 우리 여기서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서 두근의 합곱 한번 썼고요. 그리고 그것을 이용을 해서 또 다른 방정식 만드는 것까지 연습을 같이 해봤어요. 자, 이런 식. 그리고 5번에서 마찬가지로 두근을 이용을 해서 방정식 만족시키는 거. 자, 1번부터 6번까지 이런 식으로 풀어봤는데요. 2차 방정식에 대한 게 워낙에 내용이 많아요. 그만큼 중요하고 성질도 많이 쓰이기 때문인데요. 여러분, 2차 방정식 꼭 연습하시고 지금까지 했던 거 근과 계수와의 관계, 그리고 근해식, 그리고 판별식 이런 것들은 반드시 여러분 기억을 해두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이어서 더 공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